안녕하세요. 네. 소상공인 기심전결, 네, 기초부터 심화까지.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성공 전략 강의하게 된 황윤정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디지털 비즈니스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현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지금의 온라인 시장에서 가장 특히 커머스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커머스라고 하는 건 이제 상거래죠. 그래서 물건이 판매되고 있는 이 시장에 있어서의 주요한 트렌드를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성공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벤치마킹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계기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강의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였다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드는 것 자체는 쉽다. 창업은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중요한 건 성공이잖아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아무도 소비자가 오지 않는다라면 만든 이유 자체를 못 찾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실제로 쇼핑몰 창업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안에 주문이 일어나지 않아서 폐업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거의 뭐 50%에 육박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실 그 쇼핑몰을 창업하고 유지하고 또 그야말로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공까지 가기가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항상 살아있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신 온라인 커머스 트렌드부터 해서 성공 사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구축은 알겠고 내가 이제 좀 노력해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잘 만들어 보고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머스 트렌드로 해서 제가 뽑은 것은 4가지입니다. 일단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큐레이션 커머스부터 여러분들이 교환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큐레이션이라는 말 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직업적으로는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사실 신직업에 가깝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별할 수 있는, 선별해주는 전문가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난 큐레이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생활의 달인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면서 시간, 노력 뭐 이런 거 다 들여서 나만의 비법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빵을 만들어도 저런 재료로 저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뭐 이런 놀라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바로 그 재료 하나하나, 방식 하나하나를 큐레이션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큐레이션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맛을 내는 나만의 비법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평범한 걸 보통 싫어해요, 소비자들은요. 그러니까 뻔한 거. 이거 별로 싫어하고, 뭔가 다르고, 뭔가 맛있고, 좀 색다른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 스스로가 큐레이션을 했다라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업자로서 또 소상공인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스스로가 큐레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커머스 시장에 있어서도 큐레이션 커머스의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 때 그 티백을 골라서 하시는 분들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게 될 때요, 고르게 돼요. 선별을 하게 돼요, 선별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어떤 우리모를 좋아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모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 몰에 있는 제품이 한번 걸러졌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님이, 그러니까 쇼핑몰 운영을 하시는 그 대표님이 안목이 있으셔서
어떤 옷이 요즘 유행하고 예쁜 옷인지를 미리 한번 걸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안해하지 않고 실패의 확률을 줄이면서 그 오류몰에 가서 옷을 사는 것이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사는 거고 단골이 되는 거죠. 또 거기서 만들어진 핏,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핏이라는 것이 저랑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단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에서 어떤 개인몰이라든지 어떤 샵에 들어가서 뭘 사고 계신다면 분명히 사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의 저변에는 그 대표님, 운영자, 셀러가 큐레이션을 잘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보의 어떤 홍수 속에 살고 있고요. 같은 제품도 너무 많아서 어디서 사야 될지 정말 헷갈려하고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잘 큐레이션해서 경쟁력 있게 상품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여러분의 성공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는 의식을 가져달라.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스타일과 뭐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같은 것들도 큐레이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달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대부분들은 대부분 큐레이션을 잘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레이션 커머스라는 게 이제 유행이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보라색 그 교환에다가 이제 서브스크립션 뭐 다른 어떤 그 트렌드와 크기가 작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서브스크립션 커머스와 지금 약간 맞물려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이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이제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이제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전기 구독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구독 경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 전에는 공유 경제라는 말을 굉장히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어요. 그래서 공유. 그래서 어떤 구입하지 않고 이제는 같이 쓴다는 거죠. 공유해서. 대표적인 공유 모델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쌩쌩이라고 부르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왜 길에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두 발로 쌩쌩이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제 말이 맞겠죠? 네. 그런 것도 보면 공유잖아요. 그다음에 쏘카. 차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들은 숙박, 그러니까 뭐 어떤 공간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그런 공유하는 문화가 사회 저변에 많이 생기고 퍼졌거든요. 그래서 예, 같이 쓴다는 거죠. 빌려서 효율적으로 구입하기보다. 그러니까 구입을 해놓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고정 자리도 차지하고 가격도 많이 처음에 투입비도 많고 관리도 복잡해지고 하는데 이거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살짝살짝 빌려 쓸 수 있다면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공유 경제가 핫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단어는 구독 경제예요. 그러니까 정기 구독, 어떤 기간을 일정하게 정해두고 기간별로 계속 그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용할 때마다 결제를 한다면 되게 귀찮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과일 같은 경우도 매일 드시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먹는 가족 수에 맞춰서 양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그 과일을 내가 항상 그때그때마다 사서 들고 오고 집에 뭐 넣고 하는 작업이 정말 귀찮아요. 그런데 누가 과일 전문가가 딱 일주일치 4인 가족, 우리가 4인 가족이라고 치면 4인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알아서 가격대에 맞춰가지고 선별해서 보내준다. 자, 여러분 같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좋을 서비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정기 구독식으로 항상 전문가가 큐레이션해서 지속적으로 배달을 해주는 이런 비즈니스가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첫 번째가 온라인 커머스 트렌드였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이제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넣었는데 그 성공 사례 중에서도 이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구독 경제에 대한 성공 사례들을 꽤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외국에서도 이런 또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뒤에 있는 성공 사례에서는 안 넣었는데 사실 그 부모님들이 이제 유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린아이서부터 이제 기르면서 항상 애들하고 뭔가 잘 놀아주고 싶은데 뭐라고 놀아줘야 될지 모르는 부모님들 꽤 계실 거예요. 물론 TV에 보니까 여러 연예인분들이 나온 방송을 보면
너무 잘 놀아주시던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과 잘 놀 수가 있을까? 근데 물론 그것도 기획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는 저는 진짜 못 놀아주는 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주말 주일에 저는 이제 워킹맘이니까 주말에 이제 아이들과 놀려고 해도 도대체 애들하고 뭘 놀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외국 사이트를 봤냐면 그 사이트는 정기 구독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구독하냐면 놀이를요. 그래서 이 뭐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그 사이트에서는 전문가가 그 개월수에 맞춰서 그 발달 주기에 맞춰서 그 소근육 발달이 뭐 되게 중요한 시기다 그러면 소근육 발달을 많이 할 수 있는 놀이 이런 재료들을 항상 세팅을 해놓고요. 그 구독 서비스 하신 분들한테 그 놀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돈은 제가 결제를 하긴 했지만 제가 그 놀이기구를 택배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뜯어보면 이거를 아이랑 오늘을 해보면서 오늘을 내가 때울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단순히 재미를 떠나서 교육적으로 그리고 아이의 그 성장 발달에 맞는 그런 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더 느끼는 거죠, 부모들이.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비즈니스가 많이 커가고 있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일상생활에서 곳곳에서 이 구독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 번의 서비스로 내가 결제를 해서 한 번 구입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제품들이고 서비스라면 주기적으로 그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또 그 꽃구독도 굉장히 핫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최근에도 뉴스 영상으로도 나오는 걸 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꽃구독을 이용한다는 게 좀 낯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집에 꽃 배달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꽃구독은 낯설 수 있는데, 요즘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홈트 하시고 또 홈워크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또 집에 있을 때도 좀 기분 좋게 또 환경을 좀 바꿔서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도 꽃구독이 늘고 있대요. 그래서 꽃구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이트를 제가 한번 봤더니 2주에 한 번씩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꽃집에 가서 꽃 사장님한테 저 어느 꽃이 좀 예쁠까요? 어느 게 신선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예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꽃집 사장님께 맡기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나요? 네, 이건 이제 경우의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장님이 알아서 물론 가격대는 있겠죠. 뭐 10,000원대, 20,000원대, 30,000원대에 맞춰서 이제 그 포장을 해서 이제 주시는 건데 그걸 매번 그냥 이렇게 그 내려가서 얘기하고 가져오고 꽂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온라인 시대가 훨씬 더 활짝 열려서 특히 또 이렇게 어떤 접촉이 아닌 비대면 비즈니스가 훨씬 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많이 이끌고 있을 때는 꽃에 대해서 만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꽃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딱 그냥 결제만 해놓고 있으면 딱 그 날짜에 맞춰서 꽃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근데 그 꽃이 전문가가 선별해서 딱 그 시즌에 맞는 예쁜 꽃으로 알아서 믿고 받는 거죠. 그럼 받을 때마다 새로운 꽃이 오니까 또 그걸 집에 이렇게 뭐 했을 때 많이 기분도 좋아지고 편한 거죠. 서비스 이용하기가. 만약에 이것을 제가 만약에 어떤 비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장님 책상에 꽃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꿔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건 일이잖아요. 일로 매번 꽃집에 가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바꾸는 것보다 이게 배송을 받아서 꽃을 신선하게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 이 비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한 이게 서비스겠어요. 그래서 이 꽃구독도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구독이 단지 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난감 같은 거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면의 다양한 것들도 이렇게 진행하고. 근데 제가 이런 그 서브스크립션 커머스가 특히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 뒤에서 더 자료 설명이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봐 드리면은 제가 쇼핑몰을 해봤잖아요. 근데 쇼핑몰을 해봤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고객을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고객들이 쇼핑몰에 한번 오게 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돈을 들였고 노력을 해서 쇼핑몰에 왔단 말이에요. 방문을. 그런데 그분이 또 결제를 해줬어요. 그럼 얼마나 고마운 손님이에요. 근데 이 손님이 이 한 번으로 그냥 이렇게 빠이빠이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구독 서비스를 제가 만약에 구현을 해놓을 수 있다 그러면 이분은 매번 찾아와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그냥 3개월, 6개월 이렇게 딱 결제를 해놓고 주기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매출이 안정화되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단골 고객, 정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500명, 1000명. 근데 제가 그 정기 구독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는 너무 높을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5만 원짜리다. 한 번 어쨌든 정기 구독 이용하는데 그게 한 5만 원 정도 비용인데 이걸 100명이 이용하고 200명이 이용한다면 제가 안정적으로 이 쇼핑몰을 유지할 만한 이유가 충분해지는 거죠. 사실 쇼핑몰이라는 게 처음에 많은 마케팅비를 쓰지 않으시면 느리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많이 알리는 노력들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꾸준히 쌓여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제 고객은 500명, 1000명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거죠. 네네. 그 와중에 또 제가 기획을 잘해서 히트 상품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이제 확 이렇게 또 홍보가 돼서 더 많이 잘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서브스크립션 커머스가 반드시 좀 기획돼야 될 트렌드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면서도 단 한 번의 제품을 그냥 구매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1회, 2회, 3회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 이렇게 세트로 해서 주문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뭘 찾으면 좋을까? 이런 거를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희가 미용실 같은 데 가도요. 사실은 뭐 VIP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회 이용권 이렇게 단번에 끊게 하잖아요. 물론 그게 좀 더 할인을 더 이제 해주신 거고요. 어쨌든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상품들을 만들게 되면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네, 관리만 잘해 주실 수 있으면 되니까요. 요즘은 또 그걸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워낙 이런 서비스가 요즘 핫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경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달라. 근데 그 밑에 보면 제가 3가지 회사를 적어 놨는데요. 첫 번째 이제 도서 추천 서비스 플라이북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추천해 주는 건데 사실 책을 어떻게 추천해 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추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 지금까지 책을 본 사람들의 후기 같은 것들이 많이 데이터베이스로 빅데이터죠. 그런 게 쌓여져 있고 또 어떤 상태인지 내가 내 자가 진단을 해요. 근데 그 자가 진단을 비슷하게 한 사람들의 또 DB가 많이 쌓여져 있어서 이 양쪽 DB가 이게 맞물려져서 책 추천을 해주는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이 책 추천을 그냥 한 번 추천 받고 땡 이게 아니고 정기 구독으로 해서 매달 일정 비용을 여기서 이제 결제를 해놓게 되면 매달 한 권씩 내가 좋아할 만한 또 나 같은 사람들이 읽어서 후기가 좋았던 그러니까 이제 평가가 좋았던 리뷰가 좋았던 책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저희가 항상 묻는 질문 저한테 질문 중에 하나가 항상 괜찮은 책 추천해 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괜찮은 책을 추천받고 실패 확률이 낮은 네,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플라이북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구독경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 배달 서비스로 먼슬리 코스메틱이라는 회사를 제가 이제 그 네이밍을 적어 놨는데요. 그 먼슬리 코스메틱이에요. 그래서 먼슬리가 이제 매월이라는 뜻이잖아요. 월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을 매월 배송해 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뭔 화장품을 또 매월 배송을 해줘 이러실 텐데 사실 이 쇼핑몰의 컨셉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연 화장품. 그러니까 보통 천연 화장품을 제조하시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의 화장품이 아니고 조제를 직접 해가지고 나에게 맞춘
어떤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요즘 그게 자격증으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사? 아마 제가 그렇게 이름을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나만의 피부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성분이 들어간 그런 화장품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 구매해서 3년을 쓰고 뭐 1년을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매월 소량씩 가장 신선한 재료와 상태로 피부에 바르는 그런 컨셉으로 먼슬리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이 회사는 아마 이런 아이템을 소개를 해서 투자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커머스도 있다. 그다음에 그 끝으로 설명된 샐러드 배달 서비스 포켓 샐러드라는 것도 이 포켓 샐러드라는 사이트를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텐데 일단 제가 이제 교환 안에 캡처도 해놨으니까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설명을 해봐 드리면 보통 지금 건강식 뭐 다이어트식 해가지고 샐러드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1인 1식은 샐러드로 먹는 분들이 늘어간다고 알고 있고 왠지 저도 곧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나이살은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포켓 샐러드 같은 경우에도 이 샐러드를 1일 1식을 한 달치 이거를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내용물이 좀 바뀌어야지 지루하지 않잖아요. 1인 1식을 하긴 하지만 매번 똑같은 샐러드를 드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메뉴가 좀 다른 샐러드를 여러 팩을 개발을 하고 이거를 한 달에를 주기적으로 정기 배송을 해주는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정기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만이 된다고 이렇게 쇼핑몰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잘 되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사례,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구독 경제는 핫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큐레이션과 서브스크립 맞닥뜨려서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비즈니스가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머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크리머스는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 아시죠? 창의적인. 그래서 커머스긴 커머스인데 크리머스, 창의적인 커머스다라고 해서 크리머스라는 용어가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인터넷 비즈니스를 크게 다룰 때 3C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C 비즈니스는 일반적으로 그냥 처음에 인터넷 비즈니스 생성됐을 때 개념적으로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커머스죠. 이렇게 쇼핑몰,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가 한 축에 있고 또 하나는 컨텐츠 비즈니스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 교육 서비스잖아요. 사이버 교육 서비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보통 페이스북 같은 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뭐 싸이월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비즈니스를 인터넷상으로 크게 구분할 때 컨텐츠냐, 커머스냐, 커뮤니티냐 이거를 좀 나눠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분해 놓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흐르다 보니까 다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커뮤니티였던 뭐 인스타, 페이북 뭐 이런 데에서 쇼핑을 하잖아요, 이제는. 물건 판매를 시도하시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수수료 베이스로 이제 뭐 광고도 얻으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익 원천이 바뀌어지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도 바뀌고 그다음에 뭐 커머스에서도 컨텐츠에서도 많은 융합적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크리머스는 컨텐츠 커머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팔기는 파는데 물건을 팔게 하는 소구점이 컨텐츠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쇼핑몰을 하면서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죠. 그래서 사진 잘 찍어야 되고 설명 잘 만들어야 되고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는 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컨텐츠예요. 이 차이를 좀 아실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IBL이나 블랭크 코퍼레이션과 같은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함께 하신다면 이런 회사들의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IBL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가 보면은 그 SNS, 이 회사들이 주로 하시는 방법은 어떤 제품을 올고지 설명도 물론 잘 하시지만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어떤 그 필요한 상황에 대한 영상, SNS용 영상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그 영상을 뿌리고 영상을 본 사람들이 나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와, 이게 답답했는데, 이럴 때 이런 제품이 있네? 나도 주문해 봐야지. 이렇게 거꾸로 이제 그 니즈를 찾게 돼서 이 제품을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어쨌든 커머스를 잘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컨텐츠를 상품의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한 상황을 개발해주는 기획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커머스를 이끈다라는 개념으로 크리머스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상품 설명은 단순히 이미지, 글,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 빨리 또 대체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면에 있어서는 이 라이브 커머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정말 큰 돈 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그 고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TV 홈쇼핑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채널 유선 가입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한계가 있었잖아요. 방송 시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들어갈 수도 없는 시장이고 굉장히 고가요. 그걸 하나 세팅하려면 1시간 세팅하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고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제 그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TV 홈쇼핑에 줘야 되는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웬만한 회사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좋은 매체라는 건 알겠지만 누구한테 접근 가능하지는 않은 좀 이렇게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맨날 항상 우리가 저희 티커머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뭔가 이렇게 그 TV와 같이 영상으로 뭔가 소비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게 확 커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게 워낙 그 스마트폰의 사양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서야 폭발적으로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 상에서 이 플레이가 되는 거라서 뭐 케이블 TV에 뭐 가입을 해야 되고 유선 사업자를 얘기해야 되는 이것도 없고 그다음에 동시간대에 뭐 누구나 다 그냥 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오픈이 될 수가 있어서 제한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 획기적인 방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어쨌든 고객이 중심이거든요. 모든 비즈니스는. 근데 이 인터넷이란 곳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고객하고의 소통이 아무래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게시판 글이나 이런 거밖에 소통이 안 돼서 누가 사고 있고 어떤 니즈가 있고 뭘 궁금해 하시는지가 그렇게 확실하게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뭔가 상품 설명이 부족해. 내가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상품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얘기 이해하실 거예요. 특히 또 이 큰 기업에서 만든 대형 쇼핑몰의 컨텐츠에도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지금 이게 크기가 어떻다는 건지, 막 궁금해하는 게 되게 많은데 설명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갸우뚱스럽다는 거죠.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면서 이걸 소통을 할 수 있고 그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걸 바로바로 즉시로 받아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영상 제가 하는 강의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제가 질문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기술력이 좋아져서 이렇게 판매하는 커머스 시장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는 매체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또 그립이라는 두 개 매체가 가장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립이 더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이 그립이라는 건 앱이에요, 앱. 그래서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시는 거고요. 이 회사 이름이죠, 이게. 그래서 그립이라고.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설치를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나 싶어요. 제가 그립 깔고 나서 설치하고 나서 종종 그립을 보면요. 야, 재미나신 분들 너무 많아요. 특히 이 그립 같은 데들은 정말로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딱 봐도 소상공인 그런 분위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좀 그 동네에 마실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친근함을 가지고 소통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그립을 이제 시청자로서도 보실 수 있지만 지금 포인트는 공급자로서, 창업자로서, 또 이제 판매자로서 이거를 한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립이라는 데서 제가 봤을 때 되게 놀라웠던 한 분은 옷을 파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보세 오류예요. 근데 지금 동대문 이런 뭐 두타라든지 아시는 곳들이 있잖아요. 보통 여자분들은 아실 건데 이렇게 좀, 좀 이렇게 보세인데 조금 괜찮은 디자인의 최근 유행 보세. 네. 아니면 뭐 어디 유명한 지하철 지하상가에 갔을 때 그래도 꽤 예뻐 보이는 옷들. 이거를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라이브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제가 있는 이런 사무실 같은 공간 어디다 상관없어요. 꼭 무슨 상권이 좋아야 되고 1층에 문을 열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일정 공간에 카메라 한 대 두고 스마트폰 연결해 있고 제가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봤던 거는 그분이 상품만 200개가 넘었어요. 옷만. 옷 가짓수가.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옷들이 200개가 넘는 옷들이었고요. 그거를 다 파시는데요. 정말로 여기서 다 판다는 게 그냥 그 200개 옷들을 그냥 한다는 게 아니고 진짜 판매를 다 끝내시더라고요. 그 1시간 동안. 저 진짜 너무너무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옷걸이에 쫙 이렇게 옷들을 걸어 놓고요. 옷을 하나씩 빼서 그냥 단순 소개. 왜냐면 이게 약간 그냥 라인 잡힌 예쁜 옷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제 호칭도 언니야. 그러니까 이게 여성 옷이었거든요. 언니들 뭐 이 옷, 뭐 이거 지금 이 옷이 지금 뭐 이런 디자인인데 요즘 가장 인기 많아요. 이거 3벌 있어요. 재고 3벌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순서대로 손 드시면 3벌 뭐지? 낙점하실 분들 제가 체크할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식으로 이거를 3벌 재고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파시더라고요. 다 사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게 한 제품 끝났잖아요. 그럼 두 번째 또 제품 가지고 또 똑같이. 이거 브라우스인데 언니 이거 뭐 3벌 있어요. 색깔은 뭐 검정, 레드 뭐예요. 언니 뭐 이렇게 사실 분들 적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이러면은 그 손 들고 이런 게 게임식인데 이게 다 구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 그립에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판매하시는 걸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이제는 정말 매장이 필요 없고 그것도 지금까지는 상품을 그냥 사진으로 설명으로 등록해 놨었는데 이걸 그냥 라이브로 판매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다.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이게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품을 사실은 사진으로 글로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걸 말로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꼭 판매자가 일반 쇼호스처럼 뭐 너무 예뻐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전문가, 왜냐면 본인이 파시니까 본인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가고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전문가스럽거나 아니면 약간 동네 언니, 오빠 같은 좀 편안한 느낌? 아니면 또 재미난 멘트나 느낌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예능 방송 보듯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영상의 컨텐츠가 커머스 분야에서 이 라이브 커머스 때문에 많이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크게 제가 색깔로 봤을 때 어쨌든 큐레이션 된 거, 또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또 크리머스,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온라인 커머스를 이끄는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되는 사이트들이나 정보들은 꼭 한번 들어가셔서 네,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뒤에 사례들을 넣었으니까요.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큐레이션 커머스는 제가 설명을 앞에서 말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설명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상품이 너무나 많고 정보가 난무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거래 방식이다. 그리고 전문가가 좋은 제품을 직접 골라서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에 파는 전자상거래다라는 거고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가 왜 유행인가에 대해서 자료들을 조금 넣는데 세 가지 효과가 있다면 일단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결정이 유연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기간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꽃을 구독한다고 봤을 때 꽃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다르고 사이즈 작은 거, 중간, 뭐 좀 큰 거, 뭐 이렇게 꽃의 양이 틀리니까요. 이게 가격 결정이 다른데 이걸 큐레이션 한다는 것 때문에 일반 꽃집에서 파는 꽃다발의 가격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싸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가격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상에서 소비자에겐 너무 좋은 거 가격 비교, 판매자한테 너무 나쁜 거 가격 비교 이런 건데 이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가격 비교에서 이걸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독 서비스 자체의 상품 기획이 가격 결정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게 되고 가격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구독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되면 이 고객에 대한 파악이 훨씬 더 쉬워지고 그야말로 빅데이터가 생길 수 있는 파트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 조금 더 다른 상품 기획이 이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소비자의 맞춤 서비스로 기획이 될 수 있다. 이 장기적인 관계로 꾸준히 가기 때문에 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효과 때문에 이 구독 서비스는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만드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크리머스도 설명드린 거에서 IB의 코퍼레이션 주소 써놨거든요. 근데 검색 통해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 뭐 관련되는 그 이미지만 이렇게 넣었는데요. 어쨌든 네이버 쇼핑 라이브 그립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보면서 아,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책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도 좀 참고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고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제가 지금 이때 이 장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 느낌 그대로 하여튼 물건 파는 거예요. 제 앞에는 지금 모니터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저 마이크 달고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진짜 이거 뭐 키보드 판매하면 그야말로 라이브 커머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시고 그 제품이 마음에 들면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해 주시면 되고 저한테 실시간 답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달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성공 사례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좀 더 보겠는데요. 제품 차별화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강의를 했을 때도 오프라인 상품과 좀 다른 접근,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획 포인트를 조금 더 녹여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하비인더박스 같은 사이트를 보시면은 이 키트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취미 키트, 인기 키트, 뭐 신상 키트 뭐 이런 카테고리가 있고 키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키트도 만드는 것들을 보통 DIY로 이렇게 혼자 만드시는 제품들인데 화분도 만들고 커피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뭐 만들 수 있는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만드는 거 하나하나가 개별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리본공예다 그럼 리본공예 쇼핑몰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커피다 그러면 커피 전문 쇼핑몰이 있을 수 있고 이런데요. 사실은 이런 제품 하나하나를 그냥 전문몰로 가져가서도 쇼핑몰이 되지만 약간 심심하잖아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키트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기획 포인트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상품을.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하는 상품들이 기존에 있던 걸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비 인더박스. 그래서 이 개념은 하비니까 취미거든요. 그래서 취미 박스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매달 취미 박스를 정기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지정된 날짜에 취미 박스를 배달해 드립니다. 이런 컨셉으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DIY 취미 키트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고 흔한 걸 수도 있지만 여기 안에 있어서 흔하지 않은 서비스로 구현하고 있는 성공 사례다. 그래서 제품의 기획이랑 포장이 다르다. 이런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서서 계속 제가 이제 꽃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대표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플로리스트 전문가에게 받는 꽃구독 서비스라고 돼 있고 오늘 배송되는 배달도 있고 플라워 클래스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꽃에 관련된 서비스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정말 이것도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작게 시작하셨지만 이 바람을 타고 이 트렌드를 맞춰서 경쟁력 있게 이제 왜냐면 서비스가 색다르잖아요. 꽃 정기 구독이. 다른 꽃가게에서 하질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꽃가게에서는 보통 주문 하나 들어오면 그 주문 받아서 그냥 하나 보내는 걸로 땡인데 여기는 정기 구독을 해서 지속적인 매출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서 이게 인정을 받고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제가 서비스 커머스 얘기 드린 거 이런 게 서비스의 차별화 사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그 IBL이라고 해서 왜 그 크리머스 사례 중에 두 회사를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IBL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리빙픽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활용품을 파는 사이트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IBL이라는 건 회사 이름이고 거기서 취급하는 여러 브랜드 샵이 한 4가지인가 본 것 같은데 그 중에 생활용품은 리빙픽이더라고요. 그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도 자체 하부단에 운영하는 브랜드 샵이 거의 2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게 유통구조를 가지고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들 매출액은 큰 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 리빙픽 같은 경우도 이제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요. 일반적인 쇼핑몰과 되게 차별화가 되는 부분은 컨텐츠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리빙픽이라는 팁이라는 요 화면 캡처를 했는데 중간쯤에 보였었어요. 그래서 리빙 매거진, 리빙 꿀템, 온라인 집들이, 뭐 리빙 라이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리빙 용품을 파는데 그 용품을 파는 컨텐츠가 다양한 시각에서 많이 섹션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컨텐츠를 많이 줘서 물건이 판매가 되는 그런 형태에 집중되어 있다. 근데 이 영상들이 SNS를 타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제품을 몰랐다가도 나도 이거 필요한데? 내 경우야. 진짜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게 되는 그런 이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추천 서비스 플라이북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플라이북 사이트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일반적인 쇼핑몰이라기보다는 IT 서비스가 같이 결합된 케이스고요. 근데 여기도 정기 구독 서비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책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 도서관에도 많이 납품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왜 키오스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딱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 진짜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에 가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도서관에 가보면 언제부턴가 저희 동네 도서관에도 이게 키오스크가 서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누르고 조사해 보다 보면 저한테 책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걸 여기서도 이제 개발을 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도 정기 구독이 구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술담아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사실은 프로그램 중에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나왔던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서민갑부 프로그램 볼 때는 이 회사 이름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냥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술담아라고 하는 쇼핑몰인데요. 첫 번째 들어가면 첫 번째 페이지에 뭐가 되어 있냐면 한 달을 특별하게 해주는 가장 편리한 방법. 그래서 구독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 월 구독료가 39,000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메인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월 39,000원에 담화 박스를 기획을 해서요. 매월 딱 한 번 배송해요. 정기 배송을.
근데 이걸 서비스 받으시는 분이 몇만 명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전통주를 만드는 양조장을 찾아다니고 거기서 만든 좀 색다르잖아요. 지역색을 갖고 있고 재료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 전통주를 취급을 하고 그걸 매월 세팅을 좀 해서 이 가격에 맞춰서 뭐 2병이나 3병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내드리는 거예요. 매월 한 번씩. 그러니까 손님, 대표님들은, 아니, 소비자들은 일단 그 전통주를 쉽게 만나보기가 힘든데 전통주를 매달 색다르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쯤 되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와, 이런 전통주도 있었구나. 마트에서 다른 데서 잘 못 보니까. 그래서 희소성이 있고, 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고, 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 기획의 승리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2번째 제가 맡은 또 이 시간을 이제 거의 강의를 마쳤는데요. 이제 Q&A 시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었으면 질문을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조금 정리를 해봐 드리면 제가 이번 시간에 한 50분 정도 여러분과 라이브로 한 내용들은 커머스 트렌드를 이해하자. 그래서 이 트렌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 먼 트렌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쇼핑몰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인기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쇼핑몰을 기획하고 운영을 할 때 꼭 이렇게 믹스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만큼 관리를 해주시면 매출액이 신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적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성공 사례들과 다양한 다른 기업들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많이 안 보셨으면 또 모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가지 마시고 꼭 접속해서 한 번쯤 보시고 아, 이런 쇼핑몰이 있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한번 이용도 해보시면서 아, 나 같으면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아이템에 이 서비스를 적용해 볼까?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접점에서 꼭 잘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 질문이 크게 네,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은, 시간대가 이제 거의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첫 번째,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첫 번째, 2번째 이렇게 2시간 정도 약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했는데요. 저의 이야기가 너무 따분한 이론처럼 들리지 않고, 옆에서 정말 그냥 설명해주는 누군가가 좀 이렇게 이야기해주듯이 좀 도움되는 그런, 네, 내용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사실 저는 쇼핑몰 책을 그동안 다수 집필을 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은 곧잘 저한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도 또 강의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